자, VM을 실행을 했으면 이제 뭐 이렇게 그 데스크탑 콘솔이죠. 그래픽 콘솔에 들어가서 이렇게 터미널을 띄워서 여기서 실행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윈도우즈 터미널을 열어서 여기서 시큐쉘로 접속을 하셔도 좋고, 뭐 아마도 192.168.5.129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VM에 주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어요. 혹시라도 이 주소가 여기에 뭐 IP 어드레스 했을 때 나오는 이 ENS33의 주소가 또 192.168.5. 뭐 이렇게 나오지 않는 학생은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이미 우리가 앞전 수업에 한 2번 이상 했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모르겠는 학생은 우리 이 클래스의 공지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조치 방법이 있죠. 어쨌든 접속을 하시면 되겠어요. 예스 해서 접속하고, 네. 접속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큐쉘 원격 터미널로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VM 자체에서 콘솔 그래픽 화면에서 터미널 열어서 해도 좋고, 어쨌든 여기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수동으로 텔넷 원격 접속을 해서 거기에서 요청 메시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이렇게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것과 거의 유사한데, 그것을 그냥 자동화 시킬 수 있는 명령이 있어요. 똑같은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즉 이 protocols.html이라는 문서를 이 www.dg4.net에서 가져오는 명령이 따로 또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가져오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curry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URL인데요. URL을 cat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cat이라는 건 이제 출력해주는 거죠. 그래서 URL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그 입력했던, 브라우저 창에 입력했던 그 URL을 입력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CURL 한 칸 띄고 그 URL을 이렇게 입력해,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 아까 노트패드에서 했었던 URL을 쓰시면 되겠어요. 이거 아니, 이건가? 여기 있지. 예, 이걸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브라우저에 입력했던 URL. 그래서 CURL이라는 프로그램이 이 URL에 요청을 해서, 마치 여러분들이 텔넷 80번 해가지고 get 뭐 이렇게 하고 뭐 호스트 뭐 하고 그것과 똑같은 요청이 일어나는 거죠. 이 curl 프로그램에서. 이 요청이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안 해도 바로 이것에 의해서 요청이 되는 거예요. curl 프로그램에서 그 요청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결과가 이제 여기에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즉 protocols.html 파일이 서버에서 불러져서 나한테 와서 출력이 됩니다. 엔터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네. 그죠? 여기서도 헤더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마치 브라우저처럼 이렇게 그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소스 봤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것도 결국은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서비스를 요청을 해서 받아온 내용이고요. 이렇게 화면으로도 출력을 할 수가 있고, 이걸 아예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과 다른 명령을 결합을 해서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지만, 아예 파일로 저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WGET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그 아까 웹 서비스 접속해서 get 명령을 실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get을 하는데 wget입니다. 이건 웹 서비스 get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웹 서비스로 가져와라. 뭘? 똑같이 URL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거를 실행을 하면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실제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뭔가 메시지만 나오고 있는데요. 뭐 요 시각에 여기에 접속을 했다. 근데 접속을 하기 위해서 우선 요것에 대한 IP 주소를 알아왔다.
그러니까 www.dc5.net에 대한 IP 주소를 알았다. 사실 내가 지금 계속 이름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 어디에요? 컬에서도 이렇게 이름으로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또 wget에서도 이름으로 입력을 했죠. 어쨌든 이것이 다 IP 주소로 바뀌는 과정은 일어나야 돼요. DNS 서비스 쿼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를 받아오는 과정이죠. 그 과정이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됐죠. 그래서 www.net에 대한 것을 서버를 통해서 알아와서 IP 주소가 이거다. DNS 서버에 알아와서. 그래서 거기로 80번 포트로 접속을 한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즉 DNS 서비스, 그 다음에 웹 서비스 접속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HTTP 리퀘스트 센트, 그죠? 이게 이제 세션이 열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HTTP 리퀘스트 메시지가 날아간 거죠. 그래서 리스폰스를 기다렸더니 리스폰스가 왔어요. 아까도 봤지만 205K, 그죠? 그리고 512바이트짜리 텍스트 HTML 파일, 프로토콜.html HTML 파일이 저장이 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장되는 그 과정, 여기에 이제 100% 저장이 끝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장된 시간은 2025년 9월 30일 12시 7분 36초. 네. saved 512바이트. 결과가 ls-l 해서 protocols.html이라고 보면 protocols.html 이렇게 해보면 있다 이거야. 내가 작업한 시간은 이 시간이지만 요거는 9월 10일 2023년. 요게 뭐냐면 아까 그 last modified 시각 있죠? 그 시각이죠. 그러니까 서버에 저장돼 있던 파일의 시각 그대로 여기 있죠? last modified. 아이고. 이 시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버에 저장돼 있던 파일의 시간이죠. 그 시간 그대로 저장이 됐습니다. 그죠? protocol.html 파일 사이즈는 512바이트. 알겠죠? 여러분도 저장이 됐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해보세요. 지금 내가 실행한 명령은 두 개죠. 하나는 일단 터미널에 들어가서 하나는 curl 가지고서 URL을 입력해서 화면에 그 URL에 해당하는 실제 그 데이터만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는 wget이라는 wget하고 URL을 입력을 해서 wget이라는 걸 통해서 일어나는 절차가 화면상에 나타나고 실제 결과 요청된 파일은 파일로 저장이 되었고, 그래서 그 파일에 저장된 파일의 내용까지 확인을 했죠. 대략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비슷한 과정이 일어나도록 그 준비되어 있는 명령어들 가지고 해본 거예요. 브라우저 창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텔넷 접속해서 그냥 수동으로 메시지 입력한 것도 아니고 준비된 유틸리티리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메시지가 그러니까 연결이 되고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다시 나한테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하는 그런 절차는 똑같고 그 와중에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도 똑같은데 표현되는 것만 다를 뿐이지. 네. 질문 있나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메일 서비스를 한번 해볼게요. 메일 서비스.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 그다 동영 메일 다 만들려고 했죠? 안 만드는 학생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우리 학교 학사 시스템에 들어가는 id@동양.ac.kr 다 만들었나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지메일 들어가서 이제 그 아이디로 그 메일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구글 메일 들어가서 그 메일로 들어가면 그 메일을 읽을 수가 있고 거기서 메일 보낼 수도 있어요. 학교 메일 주소로. 그러면
거기서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의 그 구글 메일로 동양 메일이죠. 동양 메일로 메일을 보내볼게요. 메일 서비스를 이제 이용해 보는 거지. 그러면 실제 메일을 보낼 서버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VM입니다. VM이 메일 서버가 돼서 여기서 이제 메일 작성해 가지고 메일 작성하는 거예요. 그 메일 작성된 것을 구글 메일 서버로 동양 메일 서버죠. 이 동양.ac.kr에 해당하는 그 메일 주소를 가지는 그런 아이디 골뱅이 이런 메일 계정이 있는 메일 서버, 사실은 구글 메일 서버지. 일로 메일이 전달이 된다. 여러분들의 VM에서 발송이 돼서 구글 메일에 수신이 되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질문 있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메일 서버와 대화를 해야 돼요. 클라이언트로서. 여러분들은 이제 메일을 발송을 하기 위한 클라이언트로서 이 메일 서버에 접속을 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가 이제 화면상에 나타나겠죠. 그게 요 부분이에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타이핑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오타가 발생해서도 안다고 뭐 띄어쓰기도 틀려도 안 되고 대소문자도 가리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이것도 여기서 하셔도 좋고 어쨌든 여기 리눅스 프롬프트에서 하셔야 돼요. 알겠죠? 리눅스 프롬프트에서.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지금 클라이언트도 지금 이 VM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VM에서 VM으로 접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VM에서 서버의 프로세스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메일 서비스 프로세스죠. 쉽게 얘기하면. 지우고 다시. 여기가 이제 VM이고요. 얘도 VM이에요. 이미 터미널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터미널이 실행 중인 거죠. 거기서 이제 이 VM에 포스트픽스라고 하는 메일 서버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 포스트픽스 메일 서버로 접속할 거예요. 그러면 메일 서비스는 포트 번호가 몇 번이냐? 25번입니다. 그래서 25번으로 접속하면 돼요. 어떻게 접속하느냐? 이와 같이 접속할 수 있습니다. 텔넷을 해도 됩니다만 여기서는 또 다른 명령어를 써볼게요. NC라고 하는데 이 NC는 넷캣의 약자입니다. 원래 리눅스에서 또는 유닉스에서 캣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타이핑한 내용을 그대로 출력해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넷캣은 뭐냐? 그걸 네트워크를 통해서 타이핑한 거를 전달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이핑하는 내용이 그대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달될 대상은 어디냐? 127.0.0.1이 상대인데 내가 이 컴퓨터 VM에 똑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은 VM 안에서는 그 주소를 127.0.0.1로 하면 된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왜? 그 NIC 나오는 것 중에 LO라고 나오는 것의 주소가 127.0.0.1이었죠. IP 어드레스나 ifconfig 했을 때 뭐 ENS33도 나오고 LO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 LO에 해당하는 주소, 이게 그 시스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주소라고 그랬고, 그 주소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VM에서 VM으로 접속할 때는 127.0.0.1로 그냥 내부적인 접속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포트 번호는 25번이다. 그래서 여기에 접속해서 이제 여러분 타이핑하는 게 그대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대방으로 전달이 된다. 그냥 타이핑하는 그대로 전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해볼게요. 여기서 NC 뭐 이렇게 치면 이제 여기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 여기 치고 엔터를 치면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저쪽에 메일 서버로 여기에 포스트픽스 메일 서버로 여기에 포스트픽스 메일 서버로 그 내용이 접수가 돼요. 왜? 25번으로 포트를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25번에 해당하는 포스트픽스 메일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연결이. 그러면 그 메일 서버에서는 이제 이런 그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근데 연결이 지금 성립이 됐다. 즉 세션이 시작됐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 세션과 관련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 내가 메일을 전송을 하기 위한 그런 그 어떤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해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아이고. 네. NC 127.0.0.1 25번 포트. 그러니까 메일 서비스라는 서비스의 대화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들을 어떤 순서로 주고받느냐,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계층, 메일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계층을 우리가 분석해보는 거죠. 절차와 메시지의 형식, 내용, 이런 것들. 접속하면 저쪽에서 이제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것이 이제 우선 헬로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헬로 해가지고 뭐 그냥 아이디를 쳐주시면 되겠어요. 왜 이렇게 나오다가 마냥 뭔가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안 일어나네. 뭐 왜 이러지?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세션이 연결이 되고 시작이 되고 여기서 또 hello CCNA 해주면 이쪽에서 이런 메시지가 또 와요. 요게 이제 그 메시지의 코드 번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코드고, 이거는 여기 클릭해 보시면 URL이 있으니까 클릭해 보시면 이런 코드에 대해서 해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각 코드별 이 코드가 어떤 의미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에 내용이 이런 게 오는데 이 메시지가 무슨 의미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서 hello CCNA1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HELLO 아닙니다. HELO예요. 그럼 이렇게 아이고, 네, 어딘가가 타이핑이 틀렸었나 봐요. 네, 제대로 됐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에 그 포맷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 내가 어딘가에 오타가 났었다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게 다 약속이지. 정확한 어떤 그 메시지의 형식에 맞춰서 문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고, 예, 이렇게 보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답이 제대로 오는 거죠. 250이 이제 정상 응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메일을 보내기 위한 봉투를 씁니다. 편지 봉투예요. 메일 프롬, 이거는 누가 한 거고요. 여기에 나온 주소는 사실 엉터리를 써도 돼요. 이게 그 메일 시스템의 인터넷에서 메일 시스템 프로토콜의 약점입니다. 보안 취약이죠. 보안 취약점. 실제로 이 주소는 메일을 발송하거나 아니면 메일을 다시 반송하는데 쓰이지가 않아요. 그냥 봉투상에 나타나는 주소긴 하지만 그냥 누가 보냈다 하는 것만 나타내는 그런 용도고요. 그래서 메일 from 사실 testman.mymail.com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그냥 임의로 쓴 메일 주소입니다. js 골뱅이 뭐 mymail. 이래도 알게 뭐야. 그냥 쓴다는 거죠. 예. 이런 메일 주소 여기서부터 보낸다. 이 사람이 보낸다. 그래도 예, 오케이 하고 접수가 됐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제 그 보안 취약점이 되기도 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받을 거냐. 이 받는 사람은 중요하죠. 그 그리로 전달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받는 사람 uid 골뱅이 동행점.kr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아이디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rcpt2 콜론 rcpt라는 게 뭐냐? 리시피언트, 즉 수신인이라는 뜻이에요. 리시피언트 2.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jsli 골뱅이 동양.ac.kr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정확하게 해야 그리로 메일이 전달이 되니까 정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JSLI 하지 마세요. JSLI는 나중에 과제로 하시고요. 예. 일단 여러분들 메일로 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나왔죠? 오케이 사인. 그래서 봉투는 다 썼어요. 그럼 이제 안에 편지지의 내용을 써야 됩니다. 편지지의 내용을 쓰기 위해서는 데이터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엔터.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그 편지 내용을 써라. 편지지 내용을 써라. 그리고 편지지 내용을 다 썼으면 end data with crlf.crlf. 이건 뭐냐면 crlf가 뭐냐면 엔터입니다. 엔터. CRE carriage return이라 그래서 컬서가 맨 앞으로 가는 거고요. LF는 라인 피드라 그래서 한 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쓰다가 여기서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컬서가 맨 앞으로 가면서 한 줄 내려가죠. 그 뜻이에요. CRLF가. 그 다음에 점은 뭐예요? 그냥 점. 그 다음에 또 CRLF. 그냥 점 찍고 또 엔터 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문 다 썼으면, 본문이 아니고 그 편지지 안에 내용 다 썼으면 그걸 끝났다고 표시하기 위해서 엔터 치고 점 치고 엔터 쳐라. 그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뭘 쓰느냐? 이 안에 또 형식이 있어요. 우선 뭐 순서가 좀 정해져 있긴 한데 뭐 우선 그 메일의 제목부터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ubject 그래서 뭐 서브 콜론 해서 뭐 여러분들의 학번 이름 메일 다이얼로그 테스트 이렇게 하세요. 2025-1234 홍길동 메일 다이얼로그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2025-1234 홍길동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학번 여러분들의 이름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보내고 누가 받느냐 하는 것은 from to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주소가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답장을 버튼 누르잖아요. 지메일에서 답장 버튼 누르면 이 주소로 답장이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메일 from 이 주소가 아니고 이 from 주소로 답장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답장을 받고 싶으시면 이 주소로 뭔가 써놓으면 그 주소로 가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메일 아이디를 여기다 써주시면 답장이 네이버로 가요. 여기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BM에서 지금 작성을 하지만 실제 답장이 가는 곳은 요거에 답장이 갑니다. 알겠죠? 이것도 그냥 그래서 엉터리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안 취약점이 있는 거지. 메일에서. 엉뚱한 대로 이렇게 답장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from 여기도 한 칸 띄고 보시면 다 한 칸 떨어져 있죠, 그죠? jes-test.com 이것도 그냥 엉터리로 쓰겠습니다. 그래도 아무 그게 없어요. 답장이 저리로 안 갈 뿐이지. 저리로 가는데 뭐 test.com에 js라는 아이디가 있거나 말거나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to 여기에 to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받는 사람은 이거라 그랬죠, 그죠? recipient to 이거는 그냥 편지지 안의 내용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받는 사람을 표시할 뿐이지 실제로 그 받는 사람으로 전달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u-mail 뭐 yourmail 없는 걸 아무거나 쓰겠습니다. 뭐 편지지 안의 내용이 뭐가 된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목 보내느니 받느니 썼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본문을 쓸 수 있어요. 편지의 본문. 근데 편지의 본문과 이 부분은 구분이 되기 위해서 한 줄 띱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편지 본문에 그 내용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한 줄 띄고 엔터 써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을 쓸 수 있을 거예요. Hello, I am JS at
아이고. 동양 미래 유니버시티. 뭐 그냥 아무거나 막 쓰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Y까지 뭐 그냥 막 영문 한글 막 이렇게 예. 이메일에는 보통 my보다는 your sincerely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그죠? 영문일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썼으면 이제 편지지의 내용 다 썼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점 찍고 엔터 치라 했죠. 여기까지 썼으면 여기서 엔터 치고 점 찍고 엔터 치면 되는 거지. 엔터나 쳤으니까 이미 your sincerely에서 엔터 쳤죠. 점 찍고 엔터 치면 이제 메일이 봉투에 들어가서 봉투가 닫히고 그것이 이제 서버에서 접수가 돼요. 즉, 이 서버에서 접수가 돼요. 발송 접수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발송이 돼요. 그 과정을 여기서 보면 이제 블랭크 라인에서 실제 본문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 엔터를 치면 다시 보세요. 여기서 점 엔터를 치면 이렇게 메일이 접수됐다 하는 게 나오고 메일 접수된 다음에 실제 구글 메일, 동양 메일이죠. 동양 메일에 접속을 해서 여기서 이제 발송이 됩니다. 발송이 돼서 여기에 수신이 되겠지. 네. 그 과정을 이제 해볼게요. 아이고. 점하고 엔터 하면 자, OK, queued as 해서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미 이제 아마도 메시지가 이 VM에서 구글 메일 서버로 접속이 돼서 발송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quit 하시면 이제 세션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션 종료를 시키는 거예요. bye 하고 이제 작별하는 거죠. 저쪽 서비스에서도 이제 너랑 볼 일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엔터 치면 아마 이제 이게 끊어질 거예요. 네, 이렇게. 엔캣 브로큰 파이프에서 이제 끊어졌죠. 뭐 여기선 컨트롤 D를 눌러서 끝냈는데 뭐 그게 그거예요. 예. 여기까지 됐나요? 됐으면 여러분 이제 Gmail에 들어가서 메일이 왔나 한번 보세요.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볼까? 아마 메일 그 수신함에 없으면 스팸 메일함에 들어가 보세요. 스팸 메일함. 아, 나한테 보낸 사람들이 왜 있어? 네. 보니까 네, 보세요. 요건 제가 보낸 건데요. 요건 딴 학생이 나한테 보냈네. 네. 뭐 메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제목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죠? gs@test.com u에게 그래서 네, 그대로 나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드래그해서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더보기를 클릭하면 여기에 메일 원본 보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더보기 있죠? 더보기. 아이고, 답장이 잘못 눌러졌네. 삭제 버튼 여기 있다. 네. 답장 안 하고 요 더보기 버튼에 원본 보기 하면
네, 이게 원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쪽 그 메일 서버에서 즉 VM이죠. VM에서 이 구글 메일 서버로 전송된 내역들이에요. 네. 여기 보면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도 쭉 나옵니다. delivered to 여기 뭐 received by 뭐 이거는 이제 구글 메일 서버가 받은 이거 보세요. x 구글 SMTP 뭐 이런 나오죠, 그죠? 구글 서버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예, 여기 뭐, 리턴 패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답장 버튼 눌렀을 때 전달되는 곳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어디서 왔느냐, 이게 여기서 접수된 거죠. 그죠? 여기. 이게 여러분들의 VM에서 접속한, 예. 이 클라이언트까지 나오네, 아예. 내가 여기서 VM에 접속했잖아요. 그죠? 내 PC에서. 그 주소까지 다 나오는군요. 네, 그죠? IP 주소가, 클라이언트 IP 주소가 이렇게 나오네요. 시큐어 쉘을 통해서 접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필터링에서 사실은 이런 엉터리 메일들은 다 걸러줄 수도 있는데, 여기 소프트 페일이라서 이제 페일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주소들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는 주소들이 아닌데, 그래서 원래는 그 SPF라는 필터를 통해서 다 이런 것들은 보안상 걸러내는 메일이에요. 근데 우리 학교 메일 시스템은 그런 것들을 보안을 조금 허용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학교 메일이 아니고 그냥 개인 지메일로 하면 개인 지메일이 오히려 더 보안이 강력해서 아마 개인 지메일로 보내보면 다 차단이 될 거예요. 구글 메일에서, 지메일에서. 근데 이거는 지금 학교 동양 메일로 써기 때문에 약간 그 보안을 조금 더 허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메일이 전달이 된 겁니다. 네, 뭐 어쨌든 네. 이것까지 이제 복사해서 저장해서 네, 나중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제로는 이제 이걸 본문으로 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저한테. 그거는 제가 과제를 올려놓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내야 되는지. 네. 어쨌든 내가 메일 폭탄을 받게 되겠지만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그 메일 서비스의 다이얼로그가 이루어졌다. 어떠한 메시지들을 보내고 서버한테 어떤 메시지를 내가 받고 어떻게 교류가 돼서 메일이 만들어졌고 그 메일이 어떻게 발송이 됐는지 그래서 내가 그걸 수신해서 본 거예요. 네. 질문 있나요? 우리가 본 과정은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 메일 클라이언트가 그 메일 발송 서버에 접속해서 대화를 해서 메일을 접수시킨 과정. 그걸 본 거고 이거는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보이지는 않았죠. 그죠? 그냥 메일 큐드 해가지고 그냥 메일이 접수됐다는 그 메시지만 딱 나왔잖아요. 여기. 네, 이때 이제 이 과정이 일어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메일에 접속해서 그 수신된 메시지를 지메일로 이렇게 본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본 거냐 하면 결국은 메일 서비스에 대해서 요걸 본 거죠, 요걸. 그리고 이제 TCP에서 이제 25번 포트로 해서 이쪽에 메일 서비스 포스픽스한테 NC라는 프로그램이, 그죠? NC라는 프로그램이 포스픽스로 쫙 여러분들이 타이핑한 메시지가 여기에 포맷에 따라서 타이핑한 메시지가 이쪽에 전달이 됐고 그것이 포스픽스에 전달이 돼서 또 포스픽스가 계속 간간히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이렇게 툭툭 던져줬죠. 여러분들이 타이핑한 내용이 즉 나한테 접수한 내용이 뭐 255K 뭐 이런 사인으로 온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예. 어쨌든 그런 작용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각각의 계층들이 무슨 역할을 한다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프로토콜에 대해서 소개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소개입니다. 5주 동안 소개만 했어요. 줄창. 아직 지금 2페이지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그 본문에 있는 내용들 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 이 소개를 하기 위해서 설명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찾아서 본 거죠. 네. 보다 보니까 여기 또 아까 얘기했었던 그 여기에 여기 포트 번호 어디 갔냐? 네, 여기 포트 번호에 대한 얘기도 대충 한 거죠.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 계층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트랜스포트에서 그 포트 번호를 뭘로 지정을 해주면 어떤 서비스로 접속이 된다 하는 것들. 그리고 텔넷, 시큐어쉘 지금 한 게 SMTP라고 하는 메일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고요. 그다음에 HTTP 880번, HTTPS는 443번, DNS 53번. 이거 왜 UDP 포트 53 기억나죠? 그 와이어샤크 캡처할 때 캡처 조건. 그다음에 뭐 뒤에는 우리가 안 배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 우리가 해봤으니까 사실은 FTP도 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FTP는 그것도 과제로 할게요. 그 FTP는 제가 그 자료실에 뭘 올려놨냐면 그 카이스트 아시죠, 여러분들? 카이스트에 FTP 서버가 있어서 카이스트 FTP 서버 접속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 WSL이라고 윈도우즈에서 바로 리눅스를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패키지를 받아오는 과정입니다. 사이즈가 한 100여 메가 돼요. 한 120메가짜리 파일인데 그걸 받아오는 과정을 제가 자료실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자료실에 보시면 그걸 할 수 있고요. 그걸 응용하시면 여러분들이 VM에 여러분들 wget 명령으로 protocol.html 파일 받아놨잖아요. 그 파일을 여러분들 윈도우즈에서 FTP 접속해서 VM에 접속해서 그 파일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FTP라는 게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고 파일 전송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FTP를 통해서 어떤 대화를 하면 파일을 받아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뭐 등등 그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토콜의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에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아서 어떤 컨텐츠들을 주고받을 수 있냐 뭐 그런 것들을 해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이 끝났습니다. 이 챕터가 끝났다는 게 아니고 2페이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2페이지가. 그러면 이제 1장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1장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이 챕터의 학습 목표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다. 이거고요.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들의 연결 방식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들, 연결 구성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즉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네트워킹이 되려면 그 네트워크들이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그들이 그런 데이터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원활하게 잘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통신, 여기서 IP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제 인터넷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IP라는 게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죠. 그래서 IP 네트워크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인터넷이죠. 근데 물론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IP 네트워크라는 거는 IP 프로토콜을,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기술을, 그런 그 프로토콜을 적용해서 그 프로토콜에 의해서 뭐랄까 그 동작하는 그런 네트워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의 대표가, 가장 큰 대표가 이제 인터넷인 거지.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IP 통신을 위해서 그러면 각 호스트에서는 어떤 것들을 설정해야 되느냐. 저는 이러겠지만 이제 식별을 하기 위한 식별의 주소가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가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같은 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로 전송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게이트웨이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것도 설정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름으로 상대방을 지정을 할 때 그것에 대한 IP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DNS
서버도 설정이 돼 있어야죠. 이거 다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다 이미 설명을 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접속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OSI 7계층을 알아봤잖아요, 그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다분히 어떤 뭐라 그럴까, 선언적 기준이에요. 요 계층은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요 계층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요 계층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요 계층과 요 계층 간에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야 된다. 뭐 그런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준 모델이다. 영어로 이제 기준이라는 게 레퍼런스죠. 레퍼런스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질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동작이 여기서 일어나야만 한다. 그런 거고요. 선언적으로 정의를 하는 거지, 정의. 그러면 그 정의에 따라서 실제로 구현된 것들, 실질적인 것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TCP/IP의 계층 모델입니다. 이 TCP/IP 계층 모델은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동작할 수 있는 프로토콜들이 다 개발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 같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HTTP, FTP 뭐 이런 것들, 또 뭐 SMTP, 뭐 시큐어 쉘, 텔넷, 뭐 RDP 이런 것들이 어떠한 메시지들을 어떠한 형식으로 주고받고 어떻게 포매팅이 돼 있고 어떤 절차로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아까 우리가 실제로 실습한 그것들이 다 표준화가 돼 있고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다 규정이 돼 있죠. 세세하게 이미. 이게 그런 프로토콜들이 각 계층들을 모아놓은 거. 근데 여기에서는 OSI는 7계층이지만 TCP/IP에서는 4계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 계층을 이렇게 계층별로 이렇게 쌓아놓는 것을 스택이라고 하죠. 착착 쌓아놓는 걸. 그러니까 1계층, 2계층, 3계층, 4계층 이런 식으로 4계층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우리가 스택이라고 부른다. 이거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 기능들을 나열할 수 있다. IP 통신 과정의 각 단계. 그럼 IP 통신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가 일어나냐. 즉 하나의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이제 이동하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OSI 계층으로 따지면 1계층, 2계층, 3계층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아까 초반에는 뭐 여기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여기로 가고 그러기 위해서 1, 2, 3계층이 협업을 해서 3계층은 어디로 가라고 얘기해주고 2계층은 그럼 거기로 가기 위한 어떤 준비 절차와 실제로 갈지 말지 그거를 결정해주고 실제로 가라 그러면 1계층에서 가고, 그죠? 그래서 그 다음까지 가고 거기서 또 3계층에서 그 다음 안내를 해주면 뭐 그게 계속 벌어져서 최종 목적지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과정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분석을 해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네, 그게 이제 단지 순서대로 설명을 할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낱낱이 들여다볼 겁니다. 어떻게 그게 진짜로 그렇게 움직이는지. 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학기에 우리의 목표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다 큰 굵직굵직한 것들입니다. 네. 뭐 이게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 전송 처리 절차. 예. 통신 과정이라는 게 결국은 통신 과정에서 어떤 처리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각 계층이 어떤 처리를 어떻게 해서 최종 전달이 되는지 그걸 알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질문 있나요 혹시? 여기까지? 이번 챕터에서 뭘 다루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내용을 이제 각 잡고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하나하나 세세하게. 물론 1장은 그나마 좀 두리뭉실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좀 더 크게 보면 되고, 그 내용의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각 챕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여기가 이 1장에서 다루는 내용들의 설명들이에요. 풀어쓰기. 그러니까 여기선 굵은 글씨 그냥 이렇게 탁탁탁 몇 개 썼다면 그 안에 세세한 내용들은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여기에 다 들어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계속 다른 챕터를 참조를 할 거예요.
이 장에서 이런 내용을 참조했다. 이 장에서 이런 내용을 참조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실습한 내용은 잘 정리해서 과제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과제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되겠죠. 오늘이 5주차죠, 그죠? 그래서 5주차 실습 내역 제출이라는 난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마칠게요.